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또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화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아무튼 장관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말 실수를 많이 하고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해가지고 그동안 무리를 빚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말 좀 가려서 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 단순하면서 그렇게 악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독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는 인재가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신이 아닌다며야 박범계 의원을 수준을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회의원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와는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추미애처럼 막가파식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박범계 의원이 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 혹은 검찰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격적인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이걸 보면 박범계 의원 본인의 생각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그 지침은 뭘까요? 그 지침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서는 팽당한 것 같습니다. 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토끼 사냥도 제대로 못한 사냥개입니다. 토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장관에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윤석열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 장관에 지명된 지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특히 법사위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뜻도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뭐가 검찰개혁인지,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검찰개악인지, 검찰장악인지, 아무튼 이상하게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손상시켰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역시 박범계 의원도 검찰개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기자들은 역시 관심이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단한 게 박상기 장관 시절에 총장이 됐는데 조국 장관 몰아내고 추미애 장관 몰아내고 네 번째 장관을 맡습니다. 박범계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뭐 옛날에는 서결이 형 뭐 이러면서 나 범계 아우야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도우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뭐 자세를 고쳐앉아 뭐 이렇게 호통을 치는 등 이 박범계가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아무튼 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한 3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니까 입사 동기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 어제 의원회관에서 기자들한테 이 지명소감과 함께 각오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무심코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박 후보자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별 내용도 없는 뭐 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특별히 내용도 없죠. 검찰개혁이죠. 그러면서 이제 법무행정도 혁신하여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준비 잘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의례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는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요건 추미애와 좀 다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는다. 자, 지금 검찰개혁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박범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검찰개혁입니다.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묻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말을 안 합니다. 자, 박 후보자는 여권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은 의원들 또 교섭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추미애와는 좀 다릅니다. 말이라도, 자, 립 서비스라도 국민과 야당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렇게 묻자 여기서 박범계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지금까지 추미애는 일방적으로 검찰을 탄압하고 그저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처럼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학살 인사를 한 경우는 헌정사상 거의 드물 겁니다. 자, 그러자 박범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이름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침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역시 추미애처럼 막 인사 칼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고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윤석열 총장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다시 윤석열과 박범계가 붙는다면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속으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관계라고 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추미애는 협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윤석열로 빠져 검찰 이렇게 해야 돼.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감찰해라. 윤석열 가족들을 수사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은 대권주자 1위 반열에 올랐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민주당은 이제 2등 지지율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그만큼 민주당과 청와대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문재인에게는 팽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만 합니다.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 본인은 윤석열 형 저거 내가 가만 안 둬 하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지금 또 대충 엉망진창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왜? 명분에서 이미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한테 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추미애가 있었다면 또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 차관, 뭐 대검 차장 이렇게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고 심재철 뭐 법무부 검찰국장, 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기들끼리 파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라고 하세요. 하면 문재인 정권은 망합니다. 뭐 바보가 아니면 알 겁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이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눈치는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이 노무현 정권의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춰 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박범계는 문재인의 말을 들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은 나름대로 반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다가 지금은 깨갱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온 사정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책임자로서 법무부가 이 동부구치소의 관리 책임자인데 지금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코가 석자라서 이제 문 정권에 대들지는 못하고 지금 숨어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친문 세력을 향해서 아우 윤석열 비판, 윤석열 탄핵 이런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지만 일부만 호응하지 중도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에게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 뭐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맑은 분이라고 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형 하면서 그렇게 띄우려다가 어느 순간에는 법사위에서 자세 똑바로 앉아라 했다가 또 뭐 저 뭐냐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고, 또 지역 폄훼 발언,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 초선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연설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귀한 사례. 이상한 억양은 경상도 사투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영남평화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만큼 그냥 말 막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 인재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박범계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 추미애와는 좀 다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박범계 의원 본인은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박범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껴서 한자리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 기자들 만나서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안정적 협력관계, 협조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랍니다. 이 말 속에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찍혔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박범계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장관들 자기 정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잘못 건드리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아무튼 어제 박범계 의원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지침이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